저는 수리 논술 전형 합격자 전자공학과 17학번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논술 전형 합격자 심리학과 19학번 임순정입니다. 제가 아주대학교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거리가 가까웠고요. 두 번째로 아주대학교에 심리학과가 유명했고요. 세 번째로 아주대학교 대학가나 이제 라이프 생활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다고 들어서 아주대학교라면은 제 대학 생활이 정말 알차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이유인데요. 저는 사실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뭔가 많은 애정이 있거나 오고 싶다 그래서 온 건 아니었어요. 논술이라는 건 시험이고 결국 등수가 나뉘어서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딜 가도 똑똑한 사람들은 있겠거나 해서 뭔가 많이 뽑는 대로 가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붙여놓고 내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사람이 많이 뽑았던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과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심리학과에 참여를 했었는데 학과체험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그 아주대학교 재학생분들이 Q&A 시간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계셨던 재학생 선배분 중에 한 분이 논술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아주대학교의 논술이 정말 쉽다. 이거는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조금 지금 오래돼서 조금 더 과장한 것도 있는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오려면은 조금 내신대가 높아야 됐었는데 일단 제가 내신대가 보통 학종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의 내신대보다는 낮은 편이라서 내신에 대한 감점이 없는 전형을 찾다 보니까 논술 전형이 이제 논술 점수 80%에 내신 점수 20%밖에 안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나는 이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재학생분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냐면 이건 제 성격과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시험을 볼 때 시간을 주고 촉박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시험을 볼 때 긴장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시간을 많이 주어줬을 때만 차근차근 풀면서 좀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적고 많은 시간을 주는 그런 전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아주대학교 수리논술 전형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됐었던 방법인데 논술 답안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 논술 답안지를 보면은 평가 기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는 예비 수험생 분들께서는 지금 논술 시험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으셨을 텐데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기간으로 논술 답안지를 보면서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걸 빼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대학교 논술은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답을 적는 거를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주대학교 논술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글씨체는 또박또박 적으셔야 되고요. 아주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수정 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였는데요. 수정 기호를 써서 수정을 해도 되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이 답안지에 좀 지저분하게 수정 부호가 막 이렇게 기호가 막 적혀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으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보기 좀 불편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는 안 써야지. 나는 그냥 답안지에 딱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적어야지 했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논술을 준비할 때부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으면서 그 시간 안에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두서없이 적고 막 지우개로 막 팍팍 지우면서 이제 써야 되는 친구들은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아주대 세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아주대학교 논술은 문단 구성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모범 답안을 따라 써보면서 아주대학교 논술의 문단의 그런 구조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효과적으로 실력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 꿀팁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깔끔한 글씨체. 두 번째, 두괄식 답변 작성. 세 번째, 문단 구조, 구성력을 주의하라. 네 번째, 볼펜으로 수정을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적는 법을 연습하라. 입니다. 뭐 당연한 것들 먼저 얘기를 하자면 수리 논술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체의 기본입니다. 그거 깔끔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썼을 때 내가 뭐 하나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세한 증명이 사이사이 껴있으면 더 좋은 가산점을 붙을 수 있겠죠? 확실히 깔끔한 글씨, 깔끔한 정리,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풀었는지가 한눈에 보면 보일수록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긴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을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실력이 안 나올 때도 많았고 너무 긴장을 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막 멍 때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냥 좀 포기를 하는 거? 잘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 놓고 한번 해보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썰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시험을 봤던 논술 시험장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우가 203호였는데요.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그날도 긴장을 또 많이 했겠죠. 저희 성격대로. 그리고 그러고 시험장을 들어갔는데 수험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살짝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떡해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도움을 주시는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계셨거든요. 저 거기 분들 혹시 수험표 못 보셨냐? 그러니까 제 수험표 이렇게 딱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살았다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다 풀어지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과 함께 좋은 B를 받아서 잘 본 것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는 것 같아요. 붙을지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붙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교 수리논술 전형이 뭐로 유명하냐면 문제가 2문제밖에 없죠. 그리고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되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붙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가서 풀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붙었다. 뭔가 붙은 삘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솔직히 제가 붙을 걸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말로 붙을지 예상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면 원래 아주대학교 논술이 2번 문제가 심리학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2019년도 논술 2번 문제가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논술을 준비했을 때 정말 제발 나한테 안 나왔으면 좋겠으면 했던 문제가 경제 문제였거든요. 설마 아주대학교에서 경제 문제가 나오겠어? 하고 이제 시험지를 받고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시험지 확인할 때 어떤 소재가 나오는지 슥슥슥슥 확인을 하는데 2번 문제에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딱 그 처음에 보자마자 나 망했다. 나는 아주대에 갈 운명이 아니구나 했는데 뭐 다들 어려웠나 봐요. 제가 붙은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주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적은 글자 수, 그렇지 못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점 기준이 정말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힌트가 나가면 이 문제를 날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논술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2문제밖에 없다. 결국 뭐다?
하나만 제대로 잘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차근차근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간도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풀면 풀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이거 좀 중요한데 저는 수능을 조졌어요. 나쁜 말로 조졌다고 하고 망했다고 하죠. 망한 것도 좀 심하게 망해서 모의고사 때 한 번도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 과목을 무려 막 3등급을 맞아오고 진짜 멘탈이 팍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망했다. 답이 없다. 이런 멘탈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 시험장에 가서 막 무조건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살짝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시험을 봤고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볼 때도 오히려 그런 멘탈이 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막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뭘 놓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더 신경 쓰게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갖고 시험을 보는 것도 좋은 멘탈 케어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녁에 산책을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이제 저녁 시간에 끝나고 오니까 집에 오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밤 공기가 오히려 머리를 좀 환기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밤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산책을 다녀오신다면 분명히 머릿속이 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맨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노력을 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결과에만 연연해서 마음고생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경험 다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논술이 보통 수시 전형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오래 달려왔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길어졌고 더더욱 논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더 오래 달려왔어야 됐잖아요. 진짜 수고 많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논술은 경쟁률이 정말 높잖아요. 많은 분들이 논술은 운이다. 이건 로또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운으로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 말에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도 필요하겠죠. 입시에는 운이 따라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의 실력을 믿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어떤 말을 해도 이해 안 들어올 걸 알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나를 꼭 글을 적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재밌는 학교였거든요. 저 진짜 학교 축제 때 싸이도 왔었고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저희 학교에 좀 텔레토비 동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포 영화도 틀어주고 맥주도 무제한으로 주고 저희 학교가 진짜 잘 놀아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는 거 살짝 고민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와주세요. 너무 우리 학교 좋아요.